팔란티어가 잘 가다가 이제 국방비 감액 이슈 나오면서 급락 한번 했고 어제도 좀 100달러가 깨졌다가 좀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보여지는 가격은 시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까지인데 한 30% 정도 일단 주가가 단기 조정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래 꼬리 달리 양봉이 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제 음봉이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요 갭 다 메꾸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마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팔란티어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국방부 예산 감축 이슈하고 CEO 지분 매도 계획 뭐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 하기는 한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는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매도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오히려 이게 결국은 효율성 강화 때문에 결국 도지에서 효율성 강화 때문에 국방비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효율성 강화를 가게 되면 결국 제일 잘하는 쪽으로 몰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번에 미국 감액 그 정부 지출 절약한 거 보니까 진짜 별의별 위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전국 뭐 다람쥐 개수 파악 위원회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람쥐 개수? 뭐 별 이런 비슷한 류의 엄청 국방 예산 그 미국 정부 예산이 새는 것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잘 줄이면 미국 1인당 뭐 1,800달러 정도씩 배당금 줄 수 있다, 돌려줄 수 있다. 그 이슈도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새고 있었구나. 그런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에다가 계속 효율성 강화 위원회에다가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을 계속적으로 주려면 제일 잘하는 팔란티어와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에다가 몰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CEO 지분 매도 계획은 항상 있었던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도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한 뭐 조정의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번 기회에 이용해서 조금 기간 조정의 양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 구간이 좀 지난다라고 하면 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M7은 재미없죠. M7 사실 재미없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쉽지 않고 종목별로 지금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최근에 가장 핫했던 게 템퍼스였죠. 템퍼스 AI였고, 펠로시 전 의장이 좀 투자했다는 템퍼스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다가, 뭐 여기 되게 조금 빠진 것 같지만 어제도 12%나 빠졌습니다. 네, 엄청 많이 빠졌고요. 고점에서 9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70달러까지니까 이게 한국 시장보다 올라갈 때는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또 엄청나게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리커전도 파마시티컬스도 최근에 많이 뭐 미중 축소했다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요 10달러 돼서 한 2달러 갔다가 10달러 돼 있고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종목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루닉 같은 종목들에도. 그렇지. 예.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앞사이라고 이것도 아니 네. 나 갑자기 네. 웃음이 나오는 게 왜요? 우리 황 장군이 네. 이 시간에 그 미국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해야죠. 없었거든 이제까지. 항상 한 10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황 장군이 미국 주식을 하면서 이 미국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거 고점 신호 아닙니까? 그렇지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은 어차피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안 하던 걸 하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왜냐면 한국 주식 재미없거든요. 네, 요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데? 네, 아니요, 그렇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재미없어서 그랬어요. 어제. 네. 그래서 이거 앞사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GPU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의료 AI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좀 떨어지면 참고 삼아 보시라고 한번 여기까지만 미국 주식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왜 미국 주식 말씀드리냐면 미국 주식이 어제 되게 좀 험난하게 빠졌어요. 그렇지. 종목별로. 근데 어제 이제 한국 시장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야간 선물이 0.3% 올랐어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요런 사태가 가끔 있어요. 미국 시장이 급락해서 되게 두렵지만 이제 척도들을 보면 야간 선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플러스 난 적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8년 겨울쯤에 미국 시장 막 계속 11월, 12월 더 빠졌지만 한국 시장은 9월달, 10월달 조정으로 인해서 11월, 12월은 그냥 양호하게 흘러갔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미국 빅테크들 재미없고 개별주들이 등락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제 우리나라는 야간 선물이 지금 플러스 0.3% 정도다. 이미 어제 우리나라는 조정을 일정 부분 받았다. 선반영했다. 그러니까 어제 진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한국 시장의 특징을 좀 많이 보여준 게
어제 그저께 이제 한한령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마침 공교롭게도 조선주 밸레이션 부담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순식간에 확 뒤집혀지는 그런 모습이 어제 전형적으로 나왔죠. 어제도 보면 2차 전지하고 중국 관련 주식들, 그중에서 콘텐츠 섹터들만 셌고 조선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다 우르르 밀리는 양상이었어요. 거기다 2차 전지 왜 뜬금없이 왜 오르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수급 이슈. 그동안 이제 공매도 재개 앞두고 쭉 공매도 해왔던 수급들이 이제 좀 롱자금이 먼저 선제적으로 액티브로 들어오는 거 1번. 그리고 뭐 이제 캐즘 이거 뭐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수급 이슈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포스코홀딩스도 이번에 실적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잘 보시면 주가 발표, 그 실적 발표 전후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이때 여기거든요. 여기 실적 발표. 여기 전후를 해서 결국에 치고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되게 싼 구간이에요. 지금 PBR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다리면 다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과연 여기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거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안 올라오는 종목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니면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수스페셜티나 이런 뭐 전고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글로벌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급하게 이거 하나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조금해서 안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글로벌X 리튬 ETF 쉐어스입니다. 근데 쭉 진짜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작년부터. 이게 1년치 차트거든요. 진짜 주구장창 빠지다가 최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요만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네, 요만큼 이제. 뭐 요게 사실 최근에 반년 동안에는 이런 급격하게 주가가 이제 리바운딩 하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 이제 조금 이제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조금 이제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제 매수 사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요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들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빠지진 않겠지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은 가지고 계실 분들은 뭐 올해 내내 제가 가지고는 가자. 다만 너무 소형주 말고 중대형주 이상은 가져갈 만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져갈 만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맞아요. 그 대형주 중심으로 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다음에 있죠. 막 선물 매수 들어오고 맞습니다. 이러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제부로 네. 이게 판이 뒤집힌 네. 거 아니냐. 이제 중소형주, 네. 소위 이제 테마주들의 장세가 그렇죠. 오는 거 네.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공매도 재개 앞두고 음. 생각이 두 부류도 아니더라고. 두 가지로. 그렇지. 이제 네. 만약에 공매도 되면은 뭘 칠 것이냐. 네, 지금 그렇죠. 내러티브로 올라온 네, 맞습니다. 테마주들, 대표적으로 로봇. 그 다음에 뭐 지금 몇 개 조선주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신용도 많이 네, 증가했거든. 엄청 많이 증가했죠. 근데 다만 전체 신용 사이즈는 많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전체 신용은 한 17조 중반이거든요. 결국 시가총액 대비 우리나라 전체 신용이 얼만큼이냐 정도가 중요한데, 요즘에 제가 GPT나 뭐 그록이나 열심히 학습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열심히 채찍질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 한 1.5% 이상 가면 제가 얻은 데이터로 1.5% 이상 가면 좀 위험 신호다. 다만 이제 위험 신호 갔을 때 거기서 악재가 터졌을 때 진짜 크래시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안 터지면 그냥 신경고는 계속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크래시가 나오면서 이제 매도를 부른 사태가 나타나면 그게 정말 이제 급락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절대적인 수치로는 아직 신용연고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리고 20조 넘어가야지. 네, 그죠. 20조 넘어가 제일 위험한 거고, 19조 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17조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 캐파 대비해서 괜찮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수도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어제와 같이 좀 극단적인 시장의 종목장 쏠림 현상들은 저는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한한령 관련 주식들은 오늘도 장 초반까지 좀 세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말 그대로 기대감이거든요, 이것도. 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세론 나오기가 가장 좋아요. 실적이 받쳐 있는 상태에서 내러티브가 붙는 게 제일 베스트고,
기대감이 먼저 올라간 이후에 실적이 후행적으로 따라붙는 거는 선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한령은 말 그대로 어제 뭐 많은 콘텐츠 회사들도 올라가고 엔터 회사들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시 또 중정부에서 또 다른 코멘트가 또 반대되는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어제 다 기대감이 매우 높다,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슈로 올라갔지만 반대되는 이사 중국 정부에서 한번 또 때려버리면 또 바로 꼬꾸라지면서 기존 주도주였던 바이오나 조선 쪽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근데 어제 뭐 대표적으로 뭐 키스트가 진짜 이 바닥에 완전 바닥에서 살아갔거든요. 이거 사실 차트로는 잡을 수 없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전혀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YG 플러스나 그다음에 뭐 사실 음원 관련 주식들 뭐 YG 엔터 이거 이런 주식들은 사실 추세가 좋았었어요. 특히 JYP, SM, 하이브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먼저 추세가 돌았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 연말까지 실적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베스트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 상태에서 내러티브가 붙은 거기 때문에 YG나 JYP나 하이브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컨텐츠나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반대되는 기사가 나왔을 때 팍 떨어졌을 때 엔터 주식들은 회복력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컨텐츠 회사들은 다시 제자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좀 짧게 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쏠림 현상에서 피해를 봤던 게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이오거든요. 지금 일단 조선주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매수 국면이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매수 국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작년에도 시장 상당히 어렵게 보셨던 분들이 어제 우리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도 말씀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기본 논조가 상당히 생각보다 센 장이 올해 오지 않겠냐. 상반기도 뭐 좋다 우리 이러지만 하반기에 더 좋지 않겠냐.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 쏠리는. 저는 공매도제기 이유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는 하고 있는데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니까 그곳에 대한 힌트가 사실 어제 조금 나왔죠. 그저께. 예, 보시면 선물에서 여기 만계약이 넘게 들어왔어요. 네, 만계약이 들어왔고요. 요 만계약에서 사실 어제 좀 다시 좀 빠져나가기 7,000계약 정도 매도 나가긴 했지만 일단은 최근에 들어온 요 계약수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2월 19일 날 만계약 들어왔을 때 그날은 장중에 미결제 약정이 12,000계약까지 늘어났었거든요. 장 마감하고 한 9,000, 8,000계약 정도로 줄었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요 계약수 매수 수량은 그동안 선물 숏 쳐놨던 것 매도해놨던 것들도 매수로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섞인 수량이 만계약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환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네이키드로 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 근데 그게 매수로 12,000계약까지 장중에 들어왔다는 거는 선물 매도했던 게 환매수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선물을 윗방향 보고 지른 종목 그 수량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는 뭐 좀 약간 어제 주간 위클리 옵션 만기랑 이건 부분들이 좀 많이 얽혀 있는 날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빠져나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2월 말부터 외국인 선물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현물까지 빵 같이 쳐 들어오면 이날 보면 요날도 이제 외국인들 같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현물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량이 들어오진 않고 최근에 사실 연기금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플레이를 외국인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환율이라던가 금리가 확인이 돼야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사서 들어와 싸게 사서 기다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추세가 완벽하게 잡혔을 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은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물에서 받아준다라고 하면 지금 주도주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정치 테마주나 그 다음에 한한령 관련 주식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엄청 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단기 트레이딩 또는 그런 장이에요. 근데 이날 2월 19일 날 들어왔을 때 보면 대형주 플레이들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요. 굵은 종목들, 중후장대 종목들 다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하고 IT 대형주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현대차 미국에서 주인 공장에 참아낸다라는 뉴스 나왔고 장 시간에서 3% 정도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결국은 관세부가 피해가려고 하는 이제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관세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어서 지수에 조금 계속 부담을 줬던 게 자동차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IT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수급 돌아오는 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한국 주식을 안 할 이유는 사실 지금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 방향보다는 여전히 윗방향의 확률이 일단은 2분기 중반까지는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조정 원인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도 그 관세를 매긴다,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라이센스 아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관세 부과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은 기술 수출이잖아요. 무형의 자산 수출이에요. 근데 관세는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 매기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라이센스 아웃은 그 이제 우리가 기술을 말 그대로 기술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세 부과 대상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뭐 보로노이, GI 이노베이션, 올릭스, 팩트로 이런 종목들은 다 빅테크로의 기술 수출로 인해서 주가 모멘텀들이 있는 거고, 과거에는 이게 카더라였어요. 말 그대로 내러티브였어요. 근데 이미 작년부터 보여줬잖아요. 유한양행도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사실 저는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뭐 전무후무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더 이상 뭐 이런 기업은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보시면 이제 기술 수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예상되고 있는 수준들이 예상치로 이제 숫자가 되는 기업이라는, 산수가 되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올해까지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2026년도에 올해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기준이기는 합니다. 679억이고 이게 2,200억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확정된 것만이에요. 앞으로 나올 기수출에 대한 건들은 반영 아직 안 돼 있는 수치들이거든요. 근데 내년 정도에 지금 알테오젠이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된다라고 하면, 네, 맞아, 말 그대로 좀 약간 시나리오대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지금 시가총액 20조잖아요. 근데 1조 정도 버는 바이오가 20조라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 영업이익이 1.3조거든요. 근데 얘는 시가총액 80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의 강성주주분들은 사실 이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거죠. 저도 그쪽에 조금은 힘을 실어드리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금리도 지난밤에 안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시 바이오의 역습이 좀 있을 확률이 좀 높은 날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어제 좀 과하게 좀 뭔가 만기, 주간 위클리 만기인 날 별다른 이슈 없이 수급 이슈로만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사실 조정이 좀 나올 확률이 높은 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그 빠진 수급이 바이오로 갈까, 조선으로 갈까, 반도체로 갈까라고 하면 일단은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바이오 쪽이 좀 세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알테오젠이나 뭐 그 다음에 조금 중국 관련주에서 좀 덜 올랐던 화장품들, 파마리서치, VT 같은 종목들, 그런 쪽에서 조금 좋지 않을까. 결국은 네. 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종목하고 섹터들이거든요. 조선, 화장품, 식료품, 식료품을 묶을 수 있는 소비재들, 그 다음에 바이오 3개. 로봇은 조금 이제 반신반의합니다. 이제 3월달 다가오면서 공매도도 가능하고 말 그대로 사실 좀 내러티브로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뭐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얘기 나오긴 합니다만 로봇 주식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는 섹터가 됐고요. 조선은 쉽게 못 때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뭔가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게 나오면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틀 전에 삼성중공업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미국에서도 셰니어 에너지, LNG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셰니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LNG 수출의 52% 담당하고 있고요. 어제도 신규 터미널이 개설이 됐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LNG 관련 종목들은 한다라고 하면 오늘 뭐 LNG 관련된 우리나라 피팅 업체들하고 삼성중공업도 한번 다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잘 참고 삼아서 매매해 보시면, 지금은 완전 퐁당퐁당입니다. 잘 그 포트를 잘 조절하시면서 급등한 거 팔고 좀 내려온 거 사고